상황 판단을 잠깐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네, 이렇게 보통 제가 정리를 해드렸었어요. 네, 이렇게 했습니다. 보통은요, 여기는 뭐일까요, 여러분? 보통 문제가 정리되어 있죠. 제시문요. 제시문 있고요. 여기서는요, 이제 선택지가 있죠. 자, 상황 판단이라는 것을요, 전 인문 강의 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상황, 이 문제가요, 주어진 것이 바로 상황이었죠. 상황이요. 이 문제란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너한테 뭘 해봐라? 판단을 해봐라. 이렇게 시킨 것이 바로 상황 판단 문제라고 정리해드렸습니다. 이 상황은요, 몇 개로 정리해드렸죠, 제가? 예, 5개로 정리해드렸습니다. 5개의 상황이 상황 판단에선 주어집니다. 정리해본다면요, 첫 번째는요, 자, 언어의 문제입니다. 제시문이 언어로 돼 구성된 거 있죠? 이것이 보통 제 표현하면 언어로 된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요, 법조문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좀 약간 낯설어 하시기도 하고 뻑뻑해 하시는 게 또 법조 문제죠. 여튼간에 법조문으로 구성된 것이 바로 법조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요, 도표 문제입니다. 좀 복잡한 도표 있죠, 여러분? 그쵸? X축과 Y축으로 구성된 변수, 2가지 변수로 구성된 도표가 보통 1개 내지는 많으면 2개, 3개까지 등장하는 것이 상황 판단이죠. 이 표현을, 이 문제를 제가 도표형으로 정했습니다. 자, 대문요, 규칙형이죠. 규칙형 문제는요, 여러분께서 제일 좀 힘들어 하시는,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죠. 보통 제시문 주고, 동글뱅이 조건 등등으로 해서 묻는 것이 바로 규칙형 문제죠. 규칙형 문제와 함께 이제 힘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논리계 문제인데요. 논리 퀴즈 문제예요. 규칙과 논리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규칙형 문제라는 것은요, 주어진 제시문 안에 주어진 규칙만을 통해서 답을 얻는 거라면, 이 논리 퀴즈 게임은요, 이 퀴즈 게임은 어떤 특성이냐면, 문제를 풀기 위한 규칙을요, 내 스스로 주어진 상황을 통해서 찾아내셔야 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 규칙이라는 것은 제시문에 그 복잡합니다만 그 규칙들이 나열되는 것이 규칙형 문제고요. 이 논리 퀴즈라는 것은요, 딱 보는 순간, 예컨대 이겁니다. 어떤 여러분께서 숫자들의 나열을 보시고 나서 규칙성을 스스로 찾아내셔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보통 논리 퀴즈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앞자를 따서요, 어떻게 정리해드렸죠, 제가요? 네. 언, 법, 도, 규, 논 정리해드렸습니다. 이 5가지가 바로 상황에서의 5가지 패턴의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요, 자, 이 상황에 대해서 문제에서는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판단을 묻고 있죠. 네, 판단이요. 판단은요, 4가지입니다. 4가지는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분석입니다. 자, 분석해봐라. 그러니까 문제 보시면 다음 일치한 것은, 맞는 것은,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분석형이죠. 많은 문제가 언어랑 매칭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적용입니다. 적용. 적용이라는 것은 제시문에 있는 그 공식이라든지 어떤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선택지에 있는, 제시문에 있지 않은, 제시문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선택지에 정어를 판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적용형이죠. 그러니까 제시문에 등장하는 규칙이라든지 공식이 있잖아요. 거기서 대입을 해서 답을 꺼내는 것. 그렇죠? 예컨대 뭐 x 플러스 y는 7이다. 그럼 x와 y에 뭐가 들어가겠는가? 이런 규칙들이 밑에 주어지고 선택지에서 거기 x와 y 변수에 문제를 집어넣어서 변수를 집어넣어서 답을 내는 것. 이것이 보통 규칙, 적용형 문제를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추론 문제죠. 이 문제를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추론 문제 뭘까요? 네, 주어진 걸 통해서 새로운 것을 끄집어내는 것. 주어진 걸 통해서 새로운 것을 끄집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추론 문제입니다. 자, 분석 추판. 네 번째는요, 판단인 거죠. 과연 글을 보시고 나서 이 글 내용을 밑에 선택지 등장하는 것이 지지하는지 아니면요 약화시키는지 비판이 될 수 있는 건지 판단해 보는 것들이 보통 판단형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줄여본다면 분석 추판이라고 이제 정리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황 판단이라는 것은 이 5가지의 상황을 4가지의 판단으로 시켜보는 것. 5가지의 상황을 4가지 판단으로 한번 답을 내려보는 것. 이것이 바로 상황 판단 문제라고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여러분께서 한 번쯤 고개 끄덕대면서 들을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맞겠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시겠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기출문제 보셨고 문제 보셨을 겁니다. 강의도 들으셨을 거고요. 근데 왜 자꾸 점수가 오르지 않을까요? 왜 만족스럽지 않을까요? 공부를 하더라도 왜 흡족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이럴 때가 있거든요.
점수가 조금 높지 않게 나온다 하더라도 내 스스로에 대해서, 실력에 대해서 자신감이 넘치다 했습니다. 그때는 나온 점수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모의고사를 보거나 문제를 풀 때 점수가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굉장히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진짜 내가 저 문제를 실력으로 풀었는지가 내 스스로가 의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경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적성시험 많이 힘들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수업 때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께서 적성시험을 적성스러움 쉽게 공부를 하지 않으셔서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공부가 처음이 아니신 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출문제집 하나 있으시죠? 네. 작년 보셨던 그 기출문제를 열어보십시오. 혹시 빽빽하게 못들이 적혀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적성시험을 적성스럽게 공부를 못하신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적성시험을 마치 2차 공부하시듯이 암기형 공부로서 정의를 하신 겁니다. 적성시험을 잘한 사람은 그 기출문제집에 많은 말들이 적혀있질 않아야 됩니다. 거꾸로 몇 가지 가벼운 표시만이 된 상태에서 그 문제를 보시고 공부를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마치 우리가 2차 책 정리하듯이 이 내용 저 내용들을 빽빽히 적어놓으면 여러분께서는 지식만을 늘려놓은 겁니다. 이 적성시험에서 늘려야 될 머리 파트는 단순히 지식에 대해서 반응하신 파트가 아니고요. 주어진 내가 정보를 가지고 이 정보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고 사고가 할 수 있고 이것들을 배우셔야 될 텐데 많은 분께서는 이제 말씀드린다면 아마 이 기출 문제들만을 봤을 겁니다. 이렇게요. 이 생각들은 차치하고요. 그렇죠? 아마 이 문제를 보기에도 급급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기출을 10번 봤다, 뭐 10번 봤다 하시면서 어떤 게 익숙해졌을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 제시문들이 익숙해졌겠죠. 하지만 그럴수록 자꾸만 이 생각들, 정신들은 멀어졌을 겁니다. 본 순간 답 3번인데요. 이렇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출을 또 봐야 될까요? 라는 말씀을 하시죠. 왜? 기출을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기출에서의 공부에서 중요한 거는 그 개별적인 문제에서의 제시문 내용이라든지 풀이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똑같은 문제는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외형상 똑같은 문제는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럼 기출은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까요? 그 문제를 풀을 때 필요했던 그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신은 반복되고 있던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 정신이 바로 뭐였을까요? 네, 분적 추판이었습니다. 바로 핵심은요. 이 파트가 아니고 어느 파트였습니까? 바로 이 파트였던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의 필요했던 사고들, 얘들을 배워야 되는 것이 필요했을 텐데 우린 그렇지 않고 그 문제 외형에 등장하는 문제의 소재에만 너무 천착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얘도 너무 많습니다. 분적 추판도요. 얘도 한번 좀 줄여보겠습니다. 줄인다면 어차피 사항판 내에서 필요한 정신은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크게 보신다면 첫 번째는요. 이해력입니다. 자,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해력의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해력의 말을 아무께서 아마 어떤 수업에서도 그리고는 어떠한 조언에서도요. 종종 등장하는 말이니까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 추상적이지 않은 구체적인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정말로 이해력이 높으신지, 그렇죠?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말씀 드린 취지는 이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많은 분께서 적성시험이 힘드시면 하는 저한테 주신 질문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 사고력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여러분, 사고력이 뛰어나기도 쉽지 않지만 사고력이 그렇게 부족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사고력으로 문제를 돌립니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보통 질문을 받곤 했을 때는요. 많은 경우는 사고력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이해력의 문제였습니다. 제시문과 선택지에 등장하는 그 문장의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를 못 풀었던 겁니다. 그런데 서대하시거나 뭐 할 때요. 이렇게 된 겁니다. 제시문 등장하는 문장에 A가 있습니다. 이 A란 문장을 쟤는 A로 이해하고 얘는 A-로 이해하고 문제 풀었는 겁니다.
그래 보니까 이 친구에게는 쉬운 문제가 이 친구에게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시문 등장하는 A냐, 이 A-냐 여기에 대한 물음은 하지 않으시고 선택지에서 왜 기억이 맞느냐 틀리냐를 갖고 싸우시니까 서로 간에 답이 안 나오는 게임을 할 수밖에 없던 거죠. 단순히 뭐 스터디에서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기초 공부할 때도 그러셨을 겁니다. 왜 기억이 답이 아닙니까? 라고 물으시죠. 하지만요. 제시문에 대한 그 정보만 제대로 이해하셨어도 그 선택지 답은 수월하게 내거나 교정할 수 있었을 텐데 제시문에 대한 정보에 대한 그 이해는요. 맞다고 생각하시죠? 왜?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 보통 믿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도 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철석까지 그 정보를 믿었기 때문에 역으로 선택지가 이상해 보였던 겁니다. 다시 한번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이해력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께서 이해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를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문제입니다. 자, 제가 불러드린 사람 중에서 반드시 범인이 있습니다. 반드시 범인이 있어요. 자, 봅시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게임하듯이 보도록 해보세요. 자, A, B, C가 있습니다. 자, 이 셋 중에 반드시 범인이 있습니다. 보세요. 답은요, 여러분께서 3초 내에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B가 범인이 아닙니다. 됐죠? 하나, 둘, 셋. 이겁니다, 여러분. 범인은 누굴까요? 이렇게 하시겠죠. 고민되시죠? 첫 번째, 지금 어떤 답도 못하신 분도 있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적성심을 찾으려면 무조건 정보가 주어지면 그 정보가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답을 얼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과정이 되셔야지만 빠른 스피드에 있는 사고 되십니다. 그래서 수업 때 제가 자꾸만 지속적으로 트레이닝 시켜드린 것은 바로 그겁니다. 멍청하게 그냥 앉아서 강사 푸는 문제 봐서는 절대 늘지 않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에 항상 빠르게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오케이? 다시 한번. 반드시 범인이 이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B는 범인이 아닙니다. 하나, 둘, 셋. 맞습니다. 범인은요, A, 그리고요, C. 둘 중에 하나겠네요. 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겁니다. 범인은요, A와 C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2, 3문전 돌아가죠. 범인은 반드시 이 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 한 명일지, 두 명일지, 세 명일지는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이랬습니다. 반드시 범인이 한 명 있다는 말씀드리지 않고요. 범인이 반드시 있다 이겁니다. 자, 이제 아셨습니까? 여러분께서 얼마큼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지를 아셨습니까? 떠나서 그 이해한 것이 문제 풀기 위한 조건이 될 수 있음을 이제 느끼신 거죠, 여러분. 얘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지만이 내가 진짜 공부할 파트가 어딘지에 대해서 답을 낼 수 있게 된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네, 지금 저는 여기 합계배파학원에서 스튜디오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쪽 방에 있으니까 쫙 보니까요. 연예인들이 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설현하고 수지가 와 있습니다. 저쪽 방에 지금 설현하고 수지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답을 3초 내에 답을 내보세요. 자, 저 방에는 몇 명 있습니까? 하나, 둘, 셋. 이번에는 1번보다 조금 답이 좀 늦게 나왔었겠네요. 왜? 느낌상 2명인데. 그쵸? 느낌상 2명인데 저 사람 왜 물었을까? 이래서 아마 좀 답을 못 냈다면 잘하신 겁니다. 추론 능력이 있으신 거네요. 그렇죠? 네. 자, 저 방엔 몇 명 있을까? 하나, 둘, 셋. 네, 좀 눈치가 빠르신 분 있으면 말씀을 하시겠네요. 네, 모릅니다. 이렇게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잠깐. 왜 모릅니다 말을 하지? 2명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죠? 다시 한번 제가 드린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저 방에는 설현과 수지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자, 비교를 해보세요. 저 방에는 설현과 수지만 있습니다. 저 방에 몇 명 있습니까? 맞습니다. 2명 있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저 방에 설현과 수지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아시겠습니까? 네. 모릅니다보다 더 정확한 답이 있죠? 하나, 둘, 셋. 저 방엔 2명 이상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따라서 저 방엔 설현과 수지가 있다. 이 문장을 제대로 이해했다는 것은 뭘까요? 저 방엔 2명 이상이 있군. 얘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누구는요, 저 방엔 둘이 있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 거고요. 누구는요, 저 방에는 2명, 3명, 4명 될 수 있음을 가정하고 문제를 풀 겁니다. 당연히 누군가 선택지가 이상이 없이 보일 거고요. 누군가 선택지가 이상이 있어 보일 수 있겠네요.
됐죠? 자, 이런 게 바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모자랍은 이해력이 약합니다. 이것은 경험이 필요한 얘기도 합니다. 문제를 많이 접해본 사람이 문제를 잘하는 것은 그들의 IQ가 높아져서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 제시문에 등장하는 그 표현들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값을 알기 때문에 그 의미값들에 대해서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고민 없이 그 말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적성시험 처음이면 그런 문장들이 약간 생뚱맞아 보인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시험이 주는 압박감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게 머리를 못 써요. 그럼 적금만 경직된 눈으로 제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문장들이 주는 값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을 내지 못한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거칠게 봐서 그 말이 무슨 말하는지를 정확히 모르거나 아니면요. 너무 꼼꼼히 봐서 어찌 보면 오독을 하거나 의역을 하거나 이런 게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이해력이라는 것은요, 여러분께서 어떻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무수히 틀려가시면서 경험해 가시면서 아, 이 표현들은 이런 값들을 갖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축이 의해력이면요, 두 번째는요 바로 추리력입니다. 자, 추리력. 이 추리력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추리라는 것은 이겁니다. 주어진 걸 통해서 새로운 것을 끄집어내는 것. 어떤 게 주어진다면, 그렇죠? 어떤 A값이 주어진다면 A값과 B값이 주어진다면 얘를 통해서 뭐죠? 새로운 C라는 것을 끄집어내는 것. 이게 바로 추리력입니다. 추론력, 추리력입니다. 자, 여기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내죠. A, B, C, D가 있어요. 그들이 서로 싸웠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보니까 자, 정보를 드린다면 A, B, C가 서로 싸웠는데 아이고 A를 제외하고는 모두 뭐죠? 모두 무승부가 있어요. A를 제외하고는 모두 무승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B를 제외하고는요. 모두 패가 있어요. 자, 정보가 대충 잠깐 이 컴퓨터를 잠깐 저기 멈추시고요. 문제를 고민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보신다면요. A를 제외하고는요. 모두가 무승부고요. B를 제외하고는요. 모두가 패했답니다. 됐죠? 오케이. 누구는 이 문장도 제대로 파악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해력이 중요한 말씀드렸죠. 자, 보세요. 이해력인 것은 주어진 액면가 이상의 것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상이 아니고 액면가 그 내용이 말한 말을 무슨 말인지를 정확히 파악해 보는 겁니다. 그렇죠? 네. A를 제외하고 모두 무승부죠. 잘 보세요. 이것은요. 맞습니다. 다른 쉬운 말은요. B, C, D는요. 뭐 했던 뜻입니까? 무승부가 있군 이겁니다. A만 무승부 없군. 한마디로 B, C, D가 무승부가 있군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B를 제외하고 모두 패했다. 이 말은 뭘까요? 맞습니다. A, C, D는 패한 적이 있군 이겁니다. 됐죠? 다시 한번요. 자, 지금 이 문장은요. 이해를 해봤더니 이건 어떻게 정리될 수 있어요? 네, B, C, D는 무승부한 적이 있군. 그럼 이 문장은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A, C, D는 패한 적이 있군 이겁니다. 자, 여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한 번 답을 하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분이 있을 겁니다. 누구는요. 이걸 말씀드려도 저게 무슨 말이지? 이런 말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요. 말씀드리면 이게 이런 말이긴 해 까지 오신 분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분은 경험이 없으시거나 적성시험에 대해서 조금은 감을 잡으셔야 될 분이고요. 두 번째 분은요. 적성시험 상황 판단에 대해서는 감을 잡으신 분입니다. 왜? 이 말이 무슨 말하는지를 파악하신 분이니까. 하지만 A급 수준은 아니시죠. 세 번째입니다. A급 수준이라면 하나, 둘, 셋 맞습니다. 얘를 통해서 무언가 답을 내려고 노력해 보실 겁니다. 이게 무슨 력? 바로 추리력, 다른 말 추론력입니다. 서로 다른 정보를 파악했다면 이걸 보고 나서 무한 능력?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 이것이 뭐다? 이 말이 이 말이군. 이걸 끄집어내는 것이 바로 뭐다? 이것이 추리력이 되는 겁니다. 자, 정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 문제에서 답은요, 이겁니다. A와 B의 싸움에서 A가 이겼다. 이게 바로 이 조건을 통해서 얻어진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당황하시죠?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자, 얘를요,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A,
B, 뭐 C, D 있겠네요. 그렇죠? 승, 무, 패이터 칩시다. 이들이 지금 몇 승 몇 패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보니까 지금요. A를 제압은 모두 뭐 했다는 얘기죠? 무승부를 했어요. 그렇죠? A를 제압은 모두 무승부 했으니까 얘는 뭐죠? 무승부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B는요. 뭐 한 적이 없습니까? 자, 패한 적이 없긴다는 뜻이죠. 그럼 뭐예요? 이런 구조죠. 여긴 채워져 있는데 한마디로 뭐라는 뜻입니까? 이 A와 B가 어떤 관계인지 아직 약간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죠. 하지만 추려해 보신다면 B는 보세요. B는요. 무승부가 없어요. 그렇다면 누구랑? A랑 무승부의 경기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근데 B는 보세요. 누구한테는 이겼습니까? 맞습니다. 누구한테 모르겠습니다만 누구한테든 무승부 아니면 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A는 뭐 한 적이 없다는 얘기일까요? 묻습니다. 무승부 한 적이 없죠. 그렇다면 이 B와 A 싸움에서 누가 이겼을까? 맞습니다. B가 이겼겠죠. 라고 추론해 볼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요. 됐죠? 네. 자, 곁들여 보겠습니다. 이력이 중요하고요. 말씀드렸지만 이력과 더불어서 필요한 것은 뭐라는 거죠? 추리력입니다. 됐죠? 세 번째입니다. 지금은도요. 이렇게 글로 보니까 쉽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항상 제 표현일 텐데 주인공이 두 세트. 지금도 사람이라는 주인공과 승패물한 주인공 두 개 등장했죠. 주인공이 두 세트 등장하면 항상 표를 만들어라. 이런 말씀드리거든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뭐죠? 정리력이 된 겁니다. 이렇게요. 따라서 제가 여러분께 앞으로 선보일 그리고 보여드릴 것은 바로 세 가지. 첫 번째는 이해력, 세 번째는 추리력. 이해력과 추리력을 바탕으로 해주는 바로 뭐죠? 정리하는 방법.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들어볼 겁니다. 다시 말씀을 처음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적성시험을 제가 강의한 지가 이제 몇 년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아실 분 아시겠지만 피셋 강의를 하고 있고 또 메가로스쿨이라는 곳에서 추리논술이라는 과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사트라든지 공격 적성시험도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성시험을 통해서 제가 몇 년 동안 하면서 얻어진 나름의 노하우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이것들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피셋 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열심히 한 수험생이라는 것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지력의 수험생들만큼보다 더 절실하게 적성시험을 임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이 피셋 수험생들의 적성시험에 대한 이해도는 상대적으로 높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비교나 말씀드린다면 로스쿨 쪽 보통은 한 길면 6개월, 짧으면 한 4개월 정도 공부하고 그 피셋보다 조금은 좀 복잡할 수 있는 시험인 그 추리논증이라는 과목을 시험 보게 됩니다. 리트의 한 과목일 텐데요. 그런데 그쪽 학생들에 대해서 조금 적성시험에 드는 감이 조금은 떨어진 것이 피셋 시험생인 경우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괜히 여러분께 어떤 뭐 학원 강의 들어라, 제 강의 들어라 이렇게 이제 호도하게 해서 드릴 말씀이 아닙니다. 직접 경험해보면 근데 그 이유가 제가 보기엔 이 피셋을 마치 넘겨야 될 조금 부담스러운 숙제 정도로 생각하시니까 조금은 좀 집중을 못하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보통 수험 패턴은 대충 기본이라든지 핵심 이쪽은요 슬쩍 보시고요. 왜? 뭐 스터디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뭐 혼자서 한다든지 해서 기출 보시고 보통 모강 몇 번 보고 이제 시험장 가시죠. 여러분 거꾸로 모강 땐 학원에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모강 땐 차라리 시험지 몇 개 늦어서 그냥 시험지를 시간 안에 푼 연습하시면 되는 게 모강입니다, 여러분. 거꾸로 지금 제대로 된 준비를 해보셔야지만이 여러분께 정말 적성시에 필요한 그 정신들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그 정신들을 얻어가신다면 문제가 아무리 변형돼서 나온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글 읽기를 통해서 그 제시문 조건들을 이해하시고 주어진 조건들을 통해서 주어진 조건이 3개인데 불구하고 난 4개, 5개 조건들을 더 끄집냅니다. 그럼 훨씬 더 문제 풀기 쉽겠죠? 이것이 뭘까요? 추리죠. 이 추리 바탕을 하시고 그럼 이 추리라든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필요한 바로 정리를 정반법 배우신다면 어떤 문제 나오더라도 한번 해볼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여러분 나쁜 것만 아닙니다. 두려움은요 2가지가 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과 경험된 두려움이 있습니다.
경험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은 경험하지 않고 그냥 그 실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느낀 두려움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정말 내가 모자른 건지, 도대체 적을 위해서 어떤 대비를 하는 건지 모르는 상태에 된다면 여러분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점수만 보고 지레진저 겁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경험한 두려움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직접 부딪혀서 물론 내 진짜 주먹을 휘둘렀는데 불구하고 낮은 점수 때문에 아프시겠지만 최소한 뭘 할 수 있냐면 내가 뭔 부족하군, 내가 뭐를 채우면 되겠군, 이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파악하시고 제대로 채워놓으셔야지만이 좋은 수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출 문제를 문제로서만 접근하시고 푸시고 외우시고 이래서는 절대로 발전될 수가 없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꼭 여러분께 제대로 된 공부 방법과 상황 판단에 필요한 정신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합격의 벽파원에서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라도 필색 강의를 하면서 많은 분께 이 정신들을 많이 알려드리고 싶었었는데 솔직히는 제가 많이 모자랐던 관계로 그렇게 여러분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적었던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학원 측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여러분께 조금은 좀 부담 없는 상태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탁입니다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실력들을 많이 얻어가시고 그리고 제가 드리는 이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음미해 주셔서 서로 간에 교학 상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7월 18일까지는 한 20일 남았습니다. 저는요, 또 부지런히 또 강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AOT 영상 보시고 조금은 좀 저랑 친해질 수 있는 마음으로서 학원에서 인사드리기를 그렇게 기원해 봅니다. 네, 강의 들어서 감사하고 다음에 진짜 얼굴로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